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2차 전지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건 전기차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의도 큰손들이 남몰래 주목하고 있는 진짜 돈의 흐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7년 10월 미국 국방부가 내린 전격적인 명령 하나 때문인데요. 미국 국방수권법, 즉 NDAA가 발효되면서 이제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드론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 거 쓰지 마세요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하는 생존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소형 드론과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을 누가 장악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의 DJI와 CATL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퇴출당하게 생겼습니다. 무려 90%의 시장이 통째로 비어버리는 유례없는 공급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구멍을 누가 메우게 될까요? 미국은 이미 제조 인프라가 무너졌고 일본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이 물량을 감당할 유일한 대안은 대한민국뿐입니다. 이번 뉴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안보가 경제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성비 좋은 중국산을 쓰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가 데이터 유출이나 공급망 무기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미국의 드론 업체 스카이디오가 중국의 제재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자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차 전지 투자의 핵심이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타느냐였다면 향후 3년의 핵심 키워드는 안보와 특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잠깐 멈칫하는 캐즘 구간에 진입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죠. 하지만 드론과 EVTL 시장은 다릅니다. 이건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강제적 수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장이 전기차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번다는 겁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단가 깎아라 하는 압박이 엄청나죠. 하지만 드론이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고 공중에 떠 있어야 하기에 고성능과 고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판가가 높고 마진율이 전기차용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고마진 독점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SES-AI나 엠프리오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설계는 미국에서 하되 생산은 세계 최고의 제조 능력이 검증된 삼성 SDI, PNT, MOK 같은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중국 동맹을 결성해서 중국이 빠진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략입니다. 2027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과 항공산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품 하나를 바꾸더라도 테스트와 인증에만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즉, 2027년에 중국산을 완전히 퇴출하려면 실질적인 발주와 공급 계약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가는 언제 움직일까요? 바로 계약이 쏟아지는 지금입니다. 이 흐름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단순한 수출 증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안보 파트너로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받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특히 차세대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고성능 제조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무거워서 하늘을 날기엔 부적합하기 때문에 한국의 하이니켈이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제2의 에코프로를 장비주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테마의 대장주로 꼽히는 PNT는 이미 수주 잔고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MOT 같은 기업도 삼성 SDI와 손을 잡고 독보적인 정밀 조립 기술을 뽐내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유행을 타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는 한국 배터리 장비사들에게 새로운 황금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중국의 퇴출, 미국의 안보 강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 확정된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시장 침체에 속지 마세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상승 동력이 꿈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27년이라는 숫자가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드론 배터리는 일반 전기차 배터리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새로운 장비 투자가 필요한 걸까요? 이제 2장, 매크로 분석과 산업의 깊숙한 속사정을 통해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방수권법,
NDAA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라면 이걸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생존 명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2027년 10월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다 치워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권고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 자금이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중국산 드론과 그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 컨트롤러를 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NDAA 섹션 817과 848을 보면 그 의지가 명확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중국산 드론과 배터리가 미국의 기밀 데이터를 빼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공급을 끊어버리는 공급망 무기화의 도구가 될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뜻이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2024년 10월에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드론 업체인 스카이디오가 중국 정부의 제재로 갑자기 배터리 공급이 끊기면서 생산이 중단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드론 산업을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지금 당장 공급망을 재편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데드라인은 2027년 10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공기와 드론은 하늘을 나는 물건이라 부품 하나를 바꿀 때마다 미친 듯이 까다로운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만 보통 2, 3년이 꼬박 걸리죠. 그래서 2027년 목표를 맞추려면 실질적인 계약과 발주는 바로 지금, 즉 2025년과 2026년에 다 끝나야 합니다. 주가는 실적이 찍히기 전 계약 소식이 들리는 지금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성장성 또한 압도적입니다. 특히 도심 항공교통인 eVTOL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3년 약 13.5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286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4.9%에 달합니다. 이건 반도체나 일반 전기차의 성장 속도를 가볍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드론은 이제 전쟁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유통 공룡들의 물류 배송, 농업용 방제, 그리고 노후된 교량이나 건물을 감시하는 인프라 점검까지 우리 일상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배터리 소모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그대로 드론에 쓰지 못할까요? 여기서 핵심 기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꾸준히 오래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면 드론 배터리는 폭발적인 힘을 내야 하는 100m 단거리 선수입니다. 드론은 무거운 몸체를 이끌고 중력을 거슬러 수직으로 날아올라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극고출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바로 무게입니다. 자동차는 배터리가 조금 무거워도 땅 위를 굴러가니까 어느 정도 참아줍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기체는 1g이라도 더 가벼워야 비행 효율이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전기차 배터리가 넉넉하게 짐을 챙긴 배낭여행이라면 드론 배터리는 최소한의 장비로 한계를 돌파하는 암벽 등반과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벼워야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중국이 자랑하는 저가형 LFP는 드론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LFP는 너무 무겁고 출력이 낮아서 항공용으로는 낙제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게는 줄이면서 에너지는 꽉 채운 하이니켈, 실리콘 음극재, 리튬 메탈 같은 차세대 소재를 써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소재가 바뀌면 당연히 만드는 기계, 즉 장비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 전기차 라인으로는 이 예민하고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능 제조 장비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수주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비주에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시장의 판은 깔렸습니다. 법은 중국을 막아섰고 기준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웃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제 3장에서 장비의 제왕이라 불리는 대장주 PNT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탈중국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 후보, 바로 PNT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업을 장비의 제왕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한국의 장비사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고 만드는 핵심적인 제조 파트너로 낙점되었기 때문입니다.
PNT가 왜 이토록 주목받느냐 하면 미국의 고성능 배터리 혁신 기업인 엠프리어스와의 끈끈한 관계 때문입니다. 엠프리어스는 엠프리어스 배터리 얼라이언스라는 강력한 동맹을 결성했는데 여기에 PNT가 당당히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PNT의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표준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엠프리어스는 실리콘 음극재라는 엄청난 기술을 가졌지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 국방부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중국 생산 라인을 한국이나 미국 같은 우방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이었죠. 이 과정에서 엠프리어스는 생산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며 PNT의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탈중국 동맹의 시작입니다. 미국 기업이 설계하고 한국 기업이 장비를 공급해 생산하는 이 모델에서 PNT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엠프리어스가 전 세계에 기가와트급 대규모 공장을 지을 때마다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전극 공정 장비는 PNT의 몫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PNT의 주특기는 롤투롤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려있는 얇은 금속막을 풀어서 소재를 바르고 누르고 자르는 공정인데요. 배터리 제조의 시작이자 뼈대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드론이나 에어택시용 배터리는 무게를 줄이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금속판을 종이보다 훨씬 더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얇을수록 기계 안에서 쉽게 찢어지거나 주름이 생깁니다. PNT는 이걸 엄청난 속도로 돌리면서도 털끝만큼의 오차 없이 미세하게 제어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PNT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NT는 현재 테슬라가 배터리 혁신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건식 전극 공정 장비도 개발하고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식 공정은 액체 용매를 쓰지 않아 건조 과정이 필요 없고 공장 크기와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야말로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기술은 드론 배터리의 핵심인 고성능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PNT는 단순한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성장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PNT의 수주 잔고는 현재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향후 3년 이상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든든한 뒷배는 요즘처럼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도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배터리 장비주들은 소재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덜 받으며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 모빌리티라는 거대한 새 시장이 열리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리레이팅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탑승 기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PNT가 배터리의 뼈대를 만드는 장비의 제왕이라면 그 뼈대에 옷을 입히고 아주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업도 있겠죠. 삼성 SDI가 점 찍은 정밀 조립의 숨은 강자, MOT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장비의 제왕 P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배터리 공정이 완성되려면 전극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안전하게 만드는 조립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밀 조립의 강자가 바로 MOT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 SDI 밸류체인 내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배터리셀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패키징하는 설비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이 MOT를 더욱 빛나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리더인 SES-AI가 한국 충주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격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기존에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던 라인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드론과 EVTOL, 즉 에어택시 전용 배터리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 변경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생산 라인의 목적이 전기차에서 항공용으로 바뀐다는 것은 장비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항공용 배터리는 무게, 출력, 안전 기준이 일반 전기차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조립 장비들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셀을 패키징하고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후공정 장비 역시 전면적인 교체나
대규모 신규 도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수주가 바로 MOT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MOT가 이런 기회 앞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레퍼런스 때문입니다. MOT는 이미 배터리 업계의 거물인 삼성 SDI에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 조립 설비를 독점으로 공급해온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공정을 믿고 맡길 만큼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공장을 증설하거나 라인을 교체할 때 MOT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순위 파트너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MOT의 조립 기술이 왜 한국용 배터리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극한의 안전성에 있습니다. eVTOL은 하늘을 나는 기체인 만큼 비행 중에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과 기압 변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만약 배터리 내부의 탭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화재나 폭발이 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정밀한 조립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MOT가 자랑하는 독보적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초정밀 얼라인입니다.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와 부품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주는 공정인데요. MOT는 이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제어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더 얇은 오차범위 안에서 부품들을 딱 맞춰 조립하는 것이죠. 이 정밀함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하늘을 나는 배터리로서의 안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정밀하게 위치를 잡았다면 그 다음은 그것을 완벽하게 고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MOT는 위치가 잡힌 부품들을 흐트러짐 없이 고정하는 고속 테이핑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확한 것을 넘어 이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대량 생산의 핵심인데요. MOT는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장비를 공급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항공용 배터리 조립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분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규 상장주로서의 탄력성입니다. MOT는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고 기존의 무거운 종목들에 비해 유통 물량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런 특징은 드론 배터리 채택이나 대규모 수주 같은 호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위로 뿜어내는 힘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위 말하는 가벼운 주식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MOT의 미래는 현재의 드론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 조립 장비를 납품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전고체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더라도 MOT는 그동안 쌓아온 정밀 조립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실한 수혜와 미래의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면면 안 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MOT는 삼성 SDI가 인증한 기술력을 토대로 미국의 탈중국 명령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회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준비가 된 기업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 모빌리티 시대에 MOT의 초정밀 조립 기술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진입장벽이자 강력한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주도주를 찾는 여러분이라면 배터리의 마지막 완성도를 책임지는 이 정밀 조립의 강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비의 제왕 PNT와 정밀 조립의 MOT까지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장비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선택한 미국의 혁신기업 SES-AI와 차세대 소재 엔지니어링의 선두주자 탑머티리얼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탈중국 동맹의 더 깊은 시너지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배터리를 만드는 기계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혁신적인 소재와 설계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번 장에서는 미국에서 건너온 혁신기업 SES-AI와 한국의 소재 엔지니어링 강자 탑머티리얼이 어떻게 손을 잡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탈중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먼저 주목할 곳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SES-AI입니다. 이 회사는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을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인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자신들의 핵심 생산기지로 낙점한 곳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의 충주입니다. 이는 한국의 배터리 제조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미국 기업이 직접 인정한 셈입니다. SES-AI는 최근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충주 공장의 라인을
기존 전기차용에서 드론 및 eVTOL, 에어택시 전용으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미국의 탈중국 정책에 발맞춰 한국을 전 세계 드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들의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SESAI에 전력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향후 현대차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 법인인 수퍼널과의 긴밀한 협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국 기술과 한국 생산, 그리고 대기업의 수요가 결합된 완벽한 삼각편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SESAI가 설계를 맡는다면 이를 실제 거대한 공장으로 구현해내는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탑머티리얼입니다. 탑머티리얼은 SESAI와 협력하여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배터리 공장 전체를 설계하고 장비를 세팅하는 엔지니어링 파워를 가진 기업입니다. 탑머티리얼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턴키 수주 능력입니다. 공장 부지만 있으면 설계부터 건설, 장비 도입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죠.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배터리 스타트업들과도 협력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탑머티리얼은 현재 망간 리치, LMR 양극재라는 차세대 소재를 개발 중인데요. 이는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값싼 망간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낮추면서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유지하는 그야말로 드론 시장의 구원투수 같은 소재입니다. 드론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빠른 장비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가격이 곧 드론의 경쟁력이 되죠. 탑머티리얼의 LMR 기술은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능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이죠. 정리하자면 SESAI라는 혁신적인 설계도가 있고 탑머티리얼이라는 숙련된 엔지니어와 소재 기술이 만난 것입니다. 이들의 협력은 한국이 단순히 장비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소재와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한국 생산기지와 현대차와의 협력, 그리고 차세대 소재 개발까지. 이 모든 흐름은 2027년 미국의 탈중국 시안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소재주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할 때 이처럼 실질적인 생산 거점과 차세대 소재를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튀어나갈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소장비사와 소재사들의 활약을 보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존심,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준비한 비밀 병기, 46파이 배터리와 우주 방산 전략을 제6장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앞서 장비와 소재 기업들의 활약을 보셨다면 이제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주인공들, 바로 대한민국 배터리 거인들의 전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단순히 전기차에만 매달리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늘을 넘어 우주와 방산으로 그 영토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 SDI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성 SDI는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 이른바 46파이 배터리를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eVTOL용으로 조기 양산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왜 하필 46파이일까요?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화가 되어 있어 대량 생산에 매우 유리하고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과 효율입니다. 삼성 SDI의 46파이 배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가장 적합한 카드입니다. 원통형 특유의 단단한 구조는 고출력을 내면서도 열 관리에 유리해 수직 이착륙이 필요한 eVTOL 시장에서 표준 배터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 SDI의 이런 전략은 혼자만의 성장이 아닙니다. 삼성 SDI가 46파이 배터리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면 그 껍데기를 만드는 캔 업체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MOT 같은 조립 장비사들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대장 기업이 길을 뚫어주면 그 뒤를 따르는 밸류체인 전체에 거대한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LG엔솔은
테슬라와의 협력을 넘어 이제는 지구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다양한 우주 스타트업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압도적인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 공간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버티는 배터리라면 그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속도와 규모입니다. 북미 지역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덕분에 이번 미 국방수권법 NDAA 규제 리스크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기업으로 꼽힙니다.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인프라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1순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방산 분야로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군이 중국산을 퇴출하면서 생기는 거대한 공급 공백을 LG엔솔의 고성능 배터리가 채우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터리를 파는 것을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동맹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가 기술의 완성도와 항공형 규격화에 집중한다면 LG엔솔은 글로벌 생산 거점과 우주 방산 레퍼런스를 무기로 초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전략은 조금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습니다. 중국이 빠진 고부가 가치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소형주에 투자할 때도 이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삼성 SDI가 어떤 장비를 쓰는지, LG엔솔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는지가 곧 우리 계좌의 수익률로 직견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보장하는 확정된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46파이와 LG엔솔의 우주 방산 전략은 한국 배터리 산업이 나아갈 명확한 이증표입니다. 이제 배터리는 단순한 전기차 부품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우주를 유행하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와 강력한 수혜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투자의 세계에서 기회만 보고 달려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과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배운 기업들을 한눈에 비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유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분야입니다. 트럼프의 중국산 배터리 배제 정책은 오히려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테마는 정치적 풍파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하늘을 나는 배터리는 자동차보다 훨씬 까다로운 FAA, 미 연방항공청 같은 기관의 안전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인증 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실제 매출 발생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섹터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2027년이라는 확정된 데드라인을 향해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주가가 눌림목을 형성할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본 주역들을 한눈에 비교해 볼까요? 장비의 제왕 P&T부터 조립의 MOT, 엔지니어링의 탑머터리얼, 그리고 리튬 메탈의 SES-AI입니다. 이들은 각자 배터리 공정의 핵심 위치에서 탈중국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P&T는 전극 공정에서 2조 원이 넘는 압도적인 수주 잔고로 실적의 탄탄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MOT는 삼성 SDI와 SES-AI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항공용 배터리의 필수적인 초정밀 조립 기술을 독점하고 있죠. 탑머티리얼은 차세대 소재인 망간 리치 기술과 공장 전체를 짓는 턴키 수주 능력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SES-AI는 미국 기술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며 NDAA 규제의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7년 미국의 탈중국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소재 기업들이 주목받기 전 공장을 짓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장비주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억 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압도적 수주의 제왕 P&T와 정밀 기술의 강자 MOT 중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통찰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도주를 리더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